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인데요. 오늘도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서울 상권 지각 변동 이야기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팬데믹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곳들이 바로 도시의 길목과 거리들입니다. 예전엔 핫플들이 사라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역들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흐름입니다. 단순히 상권이 회복됐다 수준이 아니라 서울의 리테일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명동은 화려하게 부활했고 성수동은 더 확장되고 강남은 다시 힘을 얻고 있으며 반대로 가로수길과 신촌, 경리단길은 쇠퇴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오늘은 그 흐름과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라영 아나운서 명동 이야기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명동은 팬데믹 초반 말 그대로 잿더미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아서요. 발길이 끊기자 공실률이 40에서 50%까지 치솟았죠. 거리를 걸어도 임대 안내문만 붙어 있고 주말에도 바람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2분기 기준 명동의 공실률은 7%대로 내려왔습니다. 핵심은 단순 임차인 유입이 아니라 상권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는 건데요. 과거에는 대형 음식점과 기념품샵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K뷰티, K푸드, 그리고 메디컬 업종이 중심이죠. 뷰티 브랜드 헤메코의 신규 진입, 그리고 올리브영 9번째 매장 계약 등으로 명동은 K뷰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중국어와 일본어, 영어가 섞이는 현장, 관광객들의 피부과 상담과 시술 예약, 제품 체험 등 체험 중심 상권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SNS 인증과 후기 확산으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고 공실률이 낮아지는 효과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명동 회복의 핵심적인 요인은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핵심은 단순 회복이 아니라 왜 명동에 가야 하는지 답을 주는 상권이 된 겁니다. 단순 쇼핑이 아닌 나에게 맞는 체험이 가능하고 볼거리와 즐길거리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SNS와 연계되어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공간. 현대 상권의 경쟁력의 핵심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네, 팬데믹 때는 거의 폐허에 가까웠던 명동이 이렇게 변화한 걸 보니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떠오르는 새로운 지역이죠. 성수동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성수동은 불패 상권이다라고도 얘기하는 동네인데요. 성수동은 과거 수제화 공장지대에서 팝업의 성지, 이제는 글로벌 플래그십의 격전지로 성장했습니다. 3분기에도 제네럴 아이디어, 이구키즈, 라카 등 K패션과 뷰티 브랜드 신규 오픈이 이어졌죠. 외국인 카드 결제액은 전년 대비 22.6%나 증가하면서 서울 리테일 핵심 상권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임대료와 권리금이 급등하면서 일부 임차 수요가 북연무장 등 배후 상권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성수 상권은 앞으로 범위 확장과 구조 재편을 동시에 겪게 될 겁니다. 팝업 스토어 중심의 체험형 콘텐츠 배치가 상권 활성화를 지속시키는 핵심 전략입니다. 네, 확실히 성수의 상권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확장이 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북연무장 등 이렇게 성수 외곽 지역에서도요, 새로운 팝업 스토어와 카페, 그리고 편집숍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 중심 콘텐츠가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성수 중심지를 벗어난 새로운 상권까지 활성화시키는 확장판 모델이 형성되고 있죠. 네, 이렇게 명동에 이어서 성수의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강남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강남 상권은요, 공실률 상승세를 꺾고 2분기 기준 7%대의 공실률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요인은 바로 대형 리테일러 유입과 메디컬 관광인데요. 올리브영과 무신사 등 대형 매장과 성형 피부과 업종이 결합해 회복을 이끌었죠. 강남은 쇼핑과 의료 목적의 소비가 결합이 된 독특한 회복 모델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순 유동인구 증가만으로는 불가능한 상권 활성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의 사례까지 연이어서 살펴봤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중국 브랜드들이 유입되고 있는 것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중국계 브랜드들 확장 중이죠? 맞습니다. 샤오미와 팜마트 그리고 미니소와 차지 등 다양한 중국 브랜드가 한국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K 콘텐츠 중심 상권과 맞물려 리테일 지형 변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급성장 중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성공한 상권이 있는 반면에 쇠퇴를 한 상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 드렸던 가로수길과 신촌, 경리단길입니다. 임대료 급등과 임차인 이탈로 공실률이 급증했고요. 특히 가로수길은 43.9%로 서울 주요 상권 중 가장 높았습니다. 쇠퇴 원인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소규모 독립상점의 이탈, 대형 프랜차이즈와 외국계 브랜드 입점,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오프라인 경쟁력 약화, 즉 단기이익 중심의 투자가 상권의 쇠퇴를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사례를 설명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전통의 상권들이 다시 떠오르는 사례를 살펴봤다면 최근에 아예 새롭게 떠오르는 지역들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올해 2분기 매출 기준으로 탑5 신흥 상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산역 전자상가와 뚝섬역 상가,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와 구로 디지털 단지, 그리고 경동시장 순입니다. 각 상권의 활성화 요인은요, 유동인구 증가와 특성 활용입니다. 용산역은 국자업무지구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뚝섬역은 뉴트로 감성 카페, 그리고 편집쇼, 가산구로는 직장인 소비, 마지막으로 경동시장은 전통시장 현대화와 세대 협력으로 매출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통의 강호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5개의 신흥 상권까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현대 상권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핵심은 체험과 경험 중심, 그리고 SNS 연계, 상권 특성 맞춤 콘텐츠와 임대료 안정화입니다. 명동 선수, 그리고 강남 신흥 상권이 모두 보여주듯 현대 상권은요, 이렇게 단순한 쇼핑을 넘어 문화, 체험, 관광과 결합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네, 단순히 쇼핑의 중심지라는 것 이외에도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개성이 살아있어야 상권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권의 회복 전략 포인트는 좀 무엇일까요? 네, 전략 포인트는 4가지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체험과 경험 중심, 두 번째는 SNS와 연계한 방문객 순환 구조, 세 번째는 상권 특성에 맞춘 콘텐츠 배치, 마지막으로 4번째는 임대료 안정화와 상생 구조입니다. 단순 임대 수익이나 유행이 아닌 장기적인 경험 설계가 바로 핵심입니다. 네, 이 4가지 포인트를 잘 정리해 주시니까 좀 감이 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동은 이렇게 K뷰티와 메디컬 중심, 성수는 K패션, 팝업 중심으로 회복했습니다. 두 상권 모두 체험형 콘텐츠와 SNS의 확산으로 방문객이 재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죠. 아무래도 명동과 성수가 대표적인 상권 회복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쇠퇴하는 상권은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협력, 그리고 임대료 안정화, 테마별 상권 특화와 팝업 스토어 활용 등이 필요합니다. 단기 임대 수익보다는 이렇듯 장기적인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신흥 상권의 경우에는 어떤 전략이 효과적일까요? 네, 상권 특성을 살린 문화체험 중심 콘텐츠, 평일과 주말 유동인구 맞춤 SNS 확산 전략이 핵심입니다. 젊은 세대와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상권에 대하기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야기 좀 요약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현대 상권의 회복과 확장은 이렇듯 단기 유행이 아닌 경험과 콘텐츠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명동과 성수, 강남 신흥 상권이 모두 보여주듯 체험과 경험 연계, SNS 연계, 상권 특성 맞춤 콘텐츠, 임대료 안정화와 상생, 이 4가지 전략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서울 상권은 문화, 쇼핑, 체험이 결합된 다층적인 공간으로 진화될 겁니다. 네, 오늘 마켓 트렌드 시간에는 이렇게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 서울 상권의 지각 변동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팬데믹 이후 서울의 길목과 거리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명동과 성수, 강남과 신흥상권의 특징과 전략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 서울 상권은 단순한 쇼핑의 중심지가 아니라 콘텐츠와 문화 그리고 관광이 결합된 공간으로 계속 진화할 전망입니다. 그 다음 회차에서는 이 상권 변화를 실제 투자와 창업 그리고 마케팅과 엮어서 살펴볼 예정이니까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켓트렌드였습니다.